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특히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분탕질 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높이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만든 문명이 살아있는 문재인, 김정은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세계사의 금자탑, 대한민국이 절대로 이런 무식하고 그리고 속 좁은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진다거나 공산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해야죠. 그러나 보수 세력은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커뮤니티 코너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제2차 검찰 대학살을 보면서 문득 저는 조폭 마피아란 말이 생각났습니다. 마피아 하면은 패밀리란 말을 씁니다. 마피아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시실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실리는 그 지중해에 있어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중심지고 여러 문명이 스쳐가면서 정복하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탐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느 정권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패밀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뭉치자 해서 마피아라는 범죄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 패밀리, 문재인 정권을 하는 행각을 보니까 꼭 패밀리 생각이 나요. 자기 패밀리끼리는 그렇게 다정하고 가족 같고, 패밀리에 속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대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그거는 패밀리가 먼저다는 거죠. 패밀리, 즉 패밀리인 청와대 사람들을 손대면은 가만 안 두겠다. 더구나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적폐 수사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됐구나 해가지고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 청와대를 수사하라, 그래야 검찰 개혁이 된다. 그런데 청와대 수사를 했더니 바로 1차, 2차 인사 대학살로 나타났는데, 이번은 더욱더 악질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강욱 그것도 공직 비서관이랍니다. 참 가장 비공직적인 사람이 공직 비서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조국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업무방해다. 더구나 이 증명서를 가지고 고려대학교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써먹었으니까 이건 업무방해다 해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제 또 연행할 수도 없고 체포영장 발부받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제가 아니죠. 한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윤 총장 특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 검찰총장의 이 지시를 이행한 것은 검찰정법 위반이다. 왜 만만한 문재인 정권이 파견한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받지 않았느냐. 감찰 조사를 하겠다 하면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건 날치기다. 날치기란 말은 정치권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법무부가 적법한 기소를 날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선동 언론은 문정권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패밀리, 그럼 이 패밀리가 장악한 대한민국 아니냐, 조폭이 장악한 대한민국 아니냐, 마피아가 장악한 대한민국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 표현을 딱 썼네요.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국정농단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2차 보복 숙청 단행했습니다. 울산시장 관권 부정선거 수사하던 신봉수 2차장 검사, 조국 사건 수사 지휘한 송경호 3차장 검사, 고형곤 반부패 수사 2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담당했던 홍성욱 차장 검사를 비롯한 검찰 중앙 간부들이 대거 좌천되거나 밀려났습니다. 친문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입니다. 문 정권의 검찰 숙청은 같은 패밀리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하는 마피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동안 문 정권은 같은 패밀리면 권력형 부패 저질러도 끝까지 보호해주고 보스 절친 당선 위해 관권 부정선거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이 친문 패밀리 부패와 범죄 수사하자 아예 검찰을 적폐로 몰아 간부들 숙청하고 수사팀 해체시켰습니다. 자기 패밀리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는 마피아 형태와 똑같습니다. 친문 패밀리 보호하겠다고 범죄 은폐 총력전 펼치는 문정권의 마피아적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국민에겐 설 명절 선물로 공정과 정의가 버려진 쓰레기통 선물한 꼴입니다. 친문 마피아 패밀리의 국가 운영 계속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변협이 어제 인사를 칭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한 법무부의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환영한다. 법무부는 2020년 1월 23일 인권 민생 법치를 위한 2020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을 대거 중용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이 이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는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 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선정한 2018년 우수 검사인 최혜경 검사 외 3인과 2019년 우수 검사인 남상호 검사 외 3인에 대하여 이들의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했다 하면서 쭉 써놨습니다. 예컨대 최혜경 검사는 의정부 지검검사에서 청주지검검사로, 김진우는 인천지검검사에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박가희 전주지검 남원지청검사는 부산지검검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평가 결과를 대폭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사평가 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게 무슨 객관적 평가에 기준한 게 아니라 자신 대한변협이 선정한 우수 검사를 이번 인사에 반영을 했으므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변협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이 정권이 자기 편을 들어주었다고 환영 성명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 마피아란 말을 내가 대한변협에 대해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일종의 패밀리 아닙니까? 자기 패밀리 우대했다고 이 문제 많은 인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다고요? 대한변협은 이미 사실상
사회적 공기로서는 죽었습니다. 언제부터 죽었느냐? 탄핵 사태 때부터.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연장을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리고 30년형을 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성명을 낸 적이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행위를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더구나 대한변협은 이 법정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칵하고 나온 게 바로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 회장 김태훈, 부회장 석동현. 이 성명서가 진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2차 인사대학살과 이를 지지한 대한변협을 규탄한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검찰 중앙간부 인사는 얼마 전에 있은 검사장급 검사 인사에 이은 2차 검찰 학살의 인사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의 수사팀장인 각 차장, 부장 검사들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주요 과정들을 모두 유배하거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직접 수사부서 폐지, 축소와 검찰총장의 특수단 설치 제한 장치까지 만드는 등 윤석열 총장에 대한 3중 방어막을 설치하여 윤 총장이 정권 상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완전 고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의 서건내 진동하는 비리를 덮기 위해 이토록 집요하고 비열하게 권력을 휘두른 예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검찰 인사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과연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3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추미애를 앞세워 문정권이 자행한 이번 1, 2차 검찰 학살 인사는 대한민국 검찰과 법치 유린의 가장 쉽게 힘든 흑역사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대다수 검사들이 인사의 불이익이나 기타 정권의 각종 검찰 장악 수단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편드는 사람과 문재인 편드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편드느냐, 거짓을 편드느냐, 불법을 편드느냐, 합법을 편드느냐, 대한민국을 편드느냐,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을 편드느냐,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리고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건 좌우가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문제인데 확실한 것은 이 대한변협이 거짓 편에 섰다는 겁니다. 대한변협이 거짓과 불법과 인권 유린 편에 섰습니다. 대한변협 소속의 변호사들 아마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뭘 합니까? 이런 집행부를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들 이번 연휴를 지나면서 심각하게 거취를 생각해야 됩니다. 탈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바꿔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 다 도매금으로 같이 법치 무시 변호인으로 희화화됩니다. 감사합니다.